마약 시장은 항상 성숙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10여 차례가 넘는 마약을 구입한 의뢰인이었어요. 마약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기소유예를 받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 마약 사건 의뢰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갈수록 마약을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시장은 항상 성숙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약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마약은 처벌이 무겁다고 들었는데 저도 감옥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물론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마약을 했다고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같은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마약 투약자들이 스스로 마약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입증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입니다. 검사 앞에서는 마약을 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네가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 의문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제도라는 게 있는데 마약 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마약을 했는지도 중요하죠. 마약은 종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대마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반면에 엑소시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는 것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마약에 해당하죠. 이에 더해서 필로폰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끝나지 않고 무거운 처분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판매와 유통을 했는지도 확인하죠. 판매 유통책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한 내역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투약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가족 그리고 사이와의 유대관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재범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가족과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견고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하죠. 실제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 지인들의 권유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던 분이었어요.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된 케이스였습니다. 단순 투약 이외에도 마약 소지에 대한 무건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건 의뢰를 하셨던 분입니다. 앞에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어떠한 지속적 노력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대목 말씀드렸죠. 마약 예방 교육 수강과 양형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을 검사에게 전달했었죠. 또 다른 마약 사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10여 차례가 넘는 마약을 구입한 의뢰인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마약 사건 의뢰인을 만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 특히 상선의 체포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실제 혐의 자체도 이게 수사 단계에서 끝나든 아니면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든 간에 이 피의자가 받는 범죄 혐의 그 자체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겁을 먹고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자백만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글쎄요, 기소유예를 받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